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의학과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약학과, 의료보험 계열의 약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학과가 2학년 이후에 편입생을 모집을 하다가 14년 만에 신입생을 선발하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약학과의 모집 인원과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주요 학과의 인재상이라든지 학과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약학과의 학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학과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연구하고 임상 응용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에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생약학, 약효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약제학, 에너지 대사 및 생체 방어 등을 연구하는 생화학, 의약품 구조 등을 연구하는 약품 분석학, 약의 안정성을 연구하는 위생약학, 약품의 제재 공정을 연구하는 제재공학 등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약학과에 대한 전문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셔서 지원하시는데 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약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진로를 보게 되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의사 면허나 한약사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고요. 약무직 또는 보건지 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업체, 식품업체, 그리고 제약회사, 연구소 등에서 진로를 결정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고교 선택 과목 및 추천 도서 등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사학과를 보게 되면 약학부, 약학전공, 한약학과, 그리고 제약학과, 약과학과, 제약학 전공, 산업제약학과 등이 있고요. 자, 고교 선택 과목을 보게 되면 영어 회화, 확률과 통계, 물리원, 물리2, 화학원, 화학2, 생명과학원, 생명과학2, 생활과 윤리, 한문일, 보건, 심리학, 생활과 과학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건 계열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화학이나 생명, 그리고 보건이나 심리학, 그리고 생활과 과학 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리가 들어가 있죠. 물리 1, 2. 이 약학과의 교육 과정 중에 대학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 물리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공부하시면 들어가셨을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연세대학교 약학과 논술을 보시게 되면 과학 선택 과목이 과학이 40% 반영하죠. 그 수학 문제 외에 과학 선택 과목에 물리도 있다는 거, 화학 생명 외에 물리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사가 말하는 약사, 6일 약국 갑니다. 생명과 약의 연결고리, 예술 속의 약학, 그리고 생활 속의 화학, 신약 오디세이, 만화로 쉽게 배우는 유기화학. 자, 이런 약학 쪽에 관련된 또는 화학 쪽에 관련된 도서들 읽어두시면 진학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인재상 및 갖춰야 할 역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를 보게 되면요. 전문가로서 실력을 유지하는 자세, 환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자, 두 번째가요. 개인의 이익보다 환자 및 공중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 셋째가 다양한 사람들과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는 친화적이고 의사소통 기술이 우수한 사람. 자, 네 번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성과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 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인성을 보지만 창의성과 신약 개발이라든지 인내심을 봤을 경우에 발전 가능성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점 체크하시고요. 자, 가톨릭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대는 지속적 자기 개발이 가능한 직업 정신과 제약 산업 생태계 선도 가능한 리더십이 있는 학생, 다학제 간 연결 가능 소통력 및 협동심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이해와 협동심이 강한 학생, 생명 존중의 직업윤리와 약학 지식의 탁월한 전문성, 실천 가능한 학생, 미래융합 연구 가능한 열린 사고력과 창의력, 실무적 문제 해결력을 겸비한 학생. 자, 이런 학생들을 가톨릭대에서 선호한다는 거죠. 인재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 뭐 도덕성이나 책임감이나 리더십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약학대학교 학생들이 가져야 될 소양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가톨릭대를 보게 되면 약간의 학업적인 역량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경우에 가톨릭대는 인성 부분과 그 외의 학업 역량 부분을 좀 자세히 많이 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남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따뜻하고 타인을 잘 이해하며 배려하는 태도,
논리적인 사고와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통찰력, 상황에 따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설명해주는 등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개인 집단을 이해하는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과 협동심. 여기 보시면 뭐 이해, 배려,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봤을 경우에 다른 역량들 중에서 다른 역량들보다 인성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대학별 인재상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내놓고 있다는 거를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약학과에 그 필요한 역량을 한번 보게 되면 판단력과 분석력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실험 실습을 좋아하는 학생,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과학적 분석력과 흥미가 뛰어나며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자, 이런 학생들, 그리고 이런 필요한 역량, 이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생기부에 잘 녹아내서 활동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생기부에 예를 들어 자,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실험 실습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라는 기록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기록이죠. 실제로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인 경우에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런 활동 중에서 어떠한 역할 그리고 어떠한 행동 등으로 이 학생은 꼼꼼하고 침착한지, 그리고 왜 실험과 실습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생기부에 적어야지만 그 학생의 역량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이 필요한 역량에 있는 이 언어들,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나만의 행동과 활동과 그런 내용으로 생기부에 좀 집어넣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신입생, 약학과에 대한 신입생 모집 안내를 보게 되면 기존에 전국에 있는 37개 대학에서 35개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 부산대와 충남대는 그 전에 편입생 선발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서울에 있는 12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가톨릭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삼육대, 숙명여대 이렇게 12개 대학입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80명이라는 인원만 지금 발표를 했지 수시와 정시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선발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 점 체크하시고요. 전체적인 12개 학교들 중에서 보시게 되면 자, 가운데 있는 경희대학교에 있는 최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수학은 미적과 기하 중에서 택 1이고요. 영어와 과학 한 과목, 이 네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의 합이 5입니다. 5 이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약학대학의 거의 이 경희대 요 최저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셀 수 있고요. 요거보다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이 한 과목이냐 두 과목이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동국대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세개 영역 합 4지만 수학 또는 과학을 필수로 반영합니다. 위에 있는 연세대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국어 수학 중에서 한 과목을 포함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 국어 수학 과탐이지만 영어가 3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연세대 논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추천형, 그리고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의 학과 모집,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 동국대학교의 두드림 전형,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이런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삼육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수학하고 탐구가 돼 있죠? 탐구가 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수학을 보시게 되면 수학의 미적이나 기하라는 그 선택이 안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삼육대는 확률과 통계도 가능하고요. 과탐이 아닌 탐구기 때문에 사탐을 선택했던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12개 대학은 전체 795명을 모집을 하는데 수시에서 353명, 정시에서 362명, 뭐 인원은 좀 비슷하죠?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70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39명, 논술 전형으로
44명 모집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수도권부터 지방에 있는 약학대학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뭐 가천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계명대, 고려대, 세종, 단국대, 천안, 대구가톨릭대, 순천대, 아주대, 영남대, 우석대 이런 대학들 있죠.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수영 과탐 중에서 세계 영역 합 5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보시게 되면 세계합 5이긴 한데 수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에서 지학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세종을 보게 되면 수학 과목에 대해서 경상대도 그렇지만 수학 과목에 대해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단국대, 천안이나 순천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에 수학을 모두 포함하는 최저지만 순천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또는 과학을 반드시 최저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나머지 대학들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들이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충북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강원대, 목포대 이런 대학들이 있죠. 자,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를 보시게 되면 수학을 포함하게 돼 있죠.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의 큰 사람 전형은 합 7로 한 1등급 정도가 낮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충북대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대와 목포대는 올해 신입생 선발을 한다라고는 발표를 했는데 아직 정확한 인원이나 어떤 전형으로 모집을 할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편입 인원을 그대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강원대학교는 53명이었고요. 목포대학교는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35개 대학의 올해 약학과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전체 1,825명이고요. 그중에 수시 전형이 952명, 그리고 정시 전형이 70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468명.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많이 모집을 했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모집을 한다는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468명, 종합 전형은 430명, 그리고 논술 전형은 54명인데 논술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학교들은 이렇게 6대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세종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약학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예과죠. 뭐 자연계열이든 뭐 전체적인 입시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이 의예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